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한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우리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든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제조사에 있는 설비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수집해서 저장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뭐 AI나 머신러닝에 쓸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형시켜주고 그걸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이런 이제 기능들을 담당하는 이제 파스 기능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데이터 애저 서비스라고 다스라고 얘기하는 파스 쪽 플랫폼을 개발했고 그 위에 이제 기본 서비스가 이제 엣지 서비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엣지박스가 이제 공장에 설치가 되면 거기서 핵심 설비들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데이터를 올려주는 장비고요. 거기서 올라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을 해주는 데까지가 이제 엣지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고요. 그 외에 지금 뭐 MES나 그 ERP나 뭐 PLM 같은 솔루션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솔루션들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용자분들한테 이제 소개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 솔루션 스토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는 엣지 서비스 플러스 이제 제조사가 필요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 스토어 두 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솔루션 공급사 그러니까 개발사 측면에서 보면 이 저희가 만든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일단 개발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걸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스마트 제조 분야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관점에서 보면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서비스 솔루션 스토어를 통하면 제조사분들이 이제 제조사분들에게 개발된 솔루션 서비스를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뭐 온프레미스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뭐 MS 애저 같은 다른 형태의 사스 형태로 제공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소개는 다 시켜드릴 수 있죠. 네. 근데 개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더 이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온프레미스 타입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 쪽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저희 쪽 플랫폼에서 사스 형태로 제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사스로 오기 때문에 사스 형태의 장점을 다 누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 쪽을 접하시게 되면서 이제 기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마 개발자분들도 아마 그런 기술들 접하시면 업무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 모여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분석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솔루션 분들은 이런 이제 장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저희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거의 모든 장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면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공급 기업들은 홍보의 장으로 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그쵸. 효용을 누리실 수 있다. 그리고 개발 면에서 그쵸. 기술 수준을 더 높일 수 있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그쵸.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S넷의 AI 엣지박스 4.0 혹은 엣지박스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플랫폼까지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엣지박스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이제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다 모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엣지박스 자체에도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다 이제 분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제 갖고 계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가지고 약간 이제 모자란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써야지, 어떤 걸 써야지, 그럼 누가 이거 설치하고 돈은 얼마나 들지,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올라온 순간 그런 이슈가 이제 Saa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aaS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러면 물론 인프라 IaaS의 장점도 다 갖고 가요. 다 갖고 가지만 일단 SaaS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운영 유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원하는 만큼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써봤는데 이 솔루션은 우리하고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설치를 하셨어요. 큰 돈 주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SaaS 서비스 써보고 이거 아니니까 다른 걸 써보자, 다른 걸 써보자 이런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영 구축하고 운영 유지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메리트를 갖고 가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이슈입니다. 데이터를 모은 이유가 로컬에 있든 플랫폼에 있든 데이터가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플랫폼으로 올라왔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우리 데이터뿐만 아니고 다른 데이터도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유사업종인 경우에는 같은 장비를 쓸 수 있고 다른 장비지만 유사한 장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여기서 모인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한 건데 로컬에서만 데이터를 모으면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문제를 풀 만큼 모이려면. 근데 네. 같은 동종업계가 100개가 모여요. 그래서 뭐 거기서 한 20개 정도의 쓸만한 데이터가 모이면 사실 뭐 10배, 20배 시간 단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공유를 함으로써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로컬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플랫폼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외에 이제 SaaS에서 제공하는 엄청난 이제 베너핏을 누리실 수가 있다고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AI 엣지박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SaaS에서 활용할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저희가 구매한 만큼 정말 쓰고 싶은 만큼만 쓰실 수 있는 어떤 간편함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간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aaS와 AI 엣지박스를 같이 구성해야 할까요?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보다 분석화하는 아키텍처를 먼저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최종 목표는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솔루션,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AI 같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모델 만들고 네. 뭐 데이터 입력해서 튜닝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서비스로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은 맞아요. 네. 맞기는 한데 그 전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DaaS라고 데이터 애저 서비스인데 네.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존이나 뭐 MS 애저 같은 데서 이제 그 기술팀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키 아키텍처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루스리 커플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뭐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그 아키텍처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만족하는 아키텍처로 이제 가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오기 전 단계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SDP라고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이라고 옛날에 이제 SOA라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기반으로 서비스 딜리버리, 그러니까 신규 서비스를 빨리 만들려고 이제 만들어진 아키텍처거든요. 이게 2000년 후반부터 해서 2010년 중반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 아키텍처가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아키텍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SDP 아키텍처에서는 단일 서비스를 서비스 이네이블러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어떻게 빨리 합쳐서 매시업 서비스를 만들어서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할 수 있냐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생성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쪽으로 이제 서비스 플랫폼 아키텍처가 진화를 하는데요. 저희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도 큰 관점에서 딱 보면 저희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엣지박스 서비스는 데이터 서비스예요.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 근데 요 데이터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데이터 분석, AI, 머신러닝 이런 서비스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매시업인 거죠. 근데 네. SDP에서는 뭐 비페링이 이런 걸 써가지고 UI나 이런 솔루션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인풋 아웃풋을 맞춰서 가요. 근데 데이터 서비스나 AI 쪽 서비스들은 그렇게 이제 바로 붙을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컨설팅하고
이제 교육하고 커스터마이징이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기본 컨셉은 데이터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이제 연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다스다라고 디파인을 했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다른 서비스 쪽으로 어떻게 라우팅을 연결해줘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네. 저희 아키텍처가 그 최종 서비스 솔루션, AI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보다는 그거는 잘하는 분들이 개발을 하시고 저희는 잘하는 분들이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멍석을 잘 깔아드리자. 그렇죠. 라는 네.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결국에 저희 그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다스다, 네, 데이터 애저 서비스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 이게 로지컬하게 네, 여러 서비스들, 컨설팅이나 교육 그리고 저희 커스터마이징까지 하나 융합된, 매시업된 그런 서비스다라고 유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 공작기계의 10대 정도 데이터를 가진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이라고 가정할 때 회사에서 데이터를 플랫폼에 보낼 때 도대체 무슨 베네핏을 갖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스, 파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올리는 게 회사에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몇 대의 장비에서 데이터를 모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풀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만 갖고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 후에 네, 3D 뭔가를 이제 네.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만에 우리가 무슨 베너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 준비를 하시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왜냐 그러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인프라를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도 스토리지 비용, 그 다음에 컴퓨팅 비용, GPU 들어가는 컴퓨팅 비용, 그 다음에 수집, 저장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비용, 분석 소프트웨어 비용, 이게 일단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저희 플랫폼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인 이제 카펙스, 오펙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제조사분들이나 솔루션 공급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이제 포커스로 가져간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쓰시면서 1년 안에 내가 무슨 베너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50%는 문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용하시면 얻는 베너핏입니다. 50% 문제 해결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 50%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는 이제 써가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지원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하고의 협업도 지원을 해드릴 거잖아요. 네. 그걸 해가시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높이시고 네. 데이터 활용 능력도 높여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나머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작을 안 하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작을 안 하면 나스ing인 거고 시작을 하시면 50% 먹고 나머지 50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요. 50을 자체 구축하시는 건 너무 부담되세요.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제조사분들이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아키텍처링부터 실제 임플리멘테이션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시스템 플랫폼 전문가가 해놓은 걸 쓰시는 게 가장 이제 최선이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투자 비용이라든가 운영 유지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실제 제조 원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일단은 써보고 컨설팅, 교육,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도 받으시면서 저희 내부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함께 코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도입 기업인 제조 기업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회사의 데이터를 왜 줘야 하는가 반문하는 경우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네, 제일 곤란한 질문 중에 근데 하나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 엣지박스에 있는 로컬 데이터를 왜 플랫폼으로 올려야 되냐고 약간 유사한 질문이에요. 네. 유사한 질문이고 아까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는 사스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시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왜 우리 데이터를 줘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빨리 잘 풀 수 있는 곳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데이터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우리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협의해서 다른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데이터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지 내 거 괜히 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스의 장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일단 내 데이터가 내 거야. 맞아요. 맞는데 내 거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저기다가 옮겨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너지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잘 풀기 위해서 이 멍석 안에 제대로 된 어떤 장치들을 잘 해놓고 데이터를 옮겨주시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데이터 보관, 처리 등의 방법들에 대해서 현장 도메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처리해 나가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사스, 다스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외부에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꺼림칙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산보호라던가 보안정책 등의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제조 데이터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클라우드가 이제 2000년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제일 먼저 나온 이슈예요. 데이터 이슈. 그리고 아직도 이제 뭐 그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못 보내는 데이터를 아직도 몇 개는 존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온 지 지금 15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한 논의나 이제 그 장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데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능한 모든 보안 인증을 다 받았어요. 아마존, 뭐 MS 애저, KT, 뭐 모든 공공 클라우드를 포함한 퍼블릭 클라우드들은 다 이제 시큐리티 쪽에 인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서 보안 정책 아니면 보안 장비를 사서 이제 처리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보안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스 형태로 제공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그 멀티 테넌시로 제공이 되거든요. 자기 데이터는 합의가 없거나 이제 진짜 프로세스를 통해서 딴 쪽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아니면 딴 쪽에서 볼 수가 없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 데이터가 올라오는 엣지 게이트웨이 쪽에 SD-WAN이라는 기술이 채용이 돼 있거든요. SD-WAN이요? 네, SD-WAN이라고요. 이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DN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SDN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VM사의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성해서 실제 이제 외부 네트워크와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술인데 SD-WAN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WAN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원거리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을 때 SDN하고 그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WAN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해서 내부 네트워크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요. 여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라우팅 기능이나 보안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엣지 게이트에 이제 보안 장비가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없어도 충분히 이제 보안 기능을 다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엣지 게이트에서 올라올 때 SD-WAN으로 이제 그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로 제공이 가능하고 사스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이제 멀티 테넌시를 네. 위한 데이터 격리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보호가 이제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 이 제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안에 보안 정책이라든가 어떤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장치들이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SD-WAN, 뭐 저희 제품 중에는 스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넌시 기능 등이 실제로 데이터의 외부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